네, 이번 주 백신 도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모더나 백신을 시작으로 얀센 백신 100만 명분도 들어오는데요. 정부는 백신 수급 물량의 안정화로 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0명으로 20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백신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내일이면 이제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이제 국내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정부의 설명은 이제 상반기 물량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설명인데 예약률이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목표가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은 80%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68%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9일 전에는 한 50%였는데 그때보다는 한 18% 정도 올랐지만 네. 꾸준히 오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시켜야 되겠는데요. 이제 6월 3일 사전 예약 기간까지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0%까지 접종 예약률이 충분히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좀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고, 또 현장에 또 백신을 안 맞거나 좀 주저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서 어떤 점이 조금 백신 접종의 장애 요인이 되는지 그걸 들어보고 장애 요인을 낮춰주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접종하러 가시기 좀 어렵다던가 뭐 예약이 어렵다 그러면은 거꾸로 반대로 이제 예약을 도와드리거나 또 직접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서 접종을 해드린다든지 또 모이실 때 뭐 직접 찾아가서 교회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전략도 후반부에는 조금 뭐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전략들은 이제 인력 투입 대비 이제 백신 접종 건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약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해서 많은 분들이 민간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주변에 또 작은 마을 단위로 또 공동체 리더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도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55만 명분의 2배인데요. 이 얀센 백신 어떤 백신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얀센 백신은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접종만으로도 접종이 완료가 되고요. 물론 이제 2번 접종하는 것까지 하는 연구가 이제 3분기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한 번만 접종해도 우리가 접종 완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FDA라든지 뭐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청에서 이제 승인한 백신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 곳곳에서 접종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이제 얀센 백신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이어서 혈전 논란이 좀 있었는데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접종 자료를 1,000만 건 이상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젊은 여성층에서 조금 많긴 한데 100만 명 중 한 7명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나 좀 연령이 많으신 여성분보다는 젊은 여성층이 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크게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 제한을 지금 없앤 상태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연령이 많으시거나 남성분들이 조금 맞기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군에서 제공한 목표대로 주로 이제 군 관련자, 가족이라든지 국방부 군무원, 근무자 또 긴급하게 이제 해외로 출국해야 되는 주로 이제 해외 파견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접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해외로 좀 긴급하게 나가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사례를 봤을 때 인도보다 더 열악하고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미리 사전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백신 접종도 국내에서 속도를 내면서 그 해열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 뭐 품귀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난다, 발열이 난다 하면은
다른 해열 진통제도 상관이 없는 건지 꼭 이 타이레놀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성분,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명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식약처 의약품집을 검색하셔도 좋고 네. 또 방문하신 약국에서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입하셔도 좋고요. 또 이런 아세타미노펜의 해열 진통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에서는 진통소염제, 무슨 펜 성분의 진통소염제도 드셔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먼저 복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혹시 집에 뭐 다른 진통소염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두 알 드시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걸 드시는 분들은 거의 뭐 100명 중에 거의 뭐 0.2% 정도 이상 반응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가까운데 또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신 다음에 구입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에 또 휴일에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구입하시면 좋지만 또 24시간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굳이 미리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막 미리 드실 필요는 없겠고 집에 혹시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드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이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달라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뭐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걱정돼서 해열 진통제를 사러 왔다 이렇게 하시면 추천을 해주실 거고요. 말씀하신 타이레놀은 이제 제품명이 되겠고 성분명은 아세타미노펜이기 때문에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다른 상품명의 다양한 해열 진통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아세타미노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브루펜 성분의 다른 진통소염제를 드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은 무관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든 없든 효능은 발현된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1 이상이라든지 3상 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다양한 연령층의 시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맞고 항체를 측정했을 때 연령별로 관계없이 꾸준하게 일정한 양의 항체가 생성된다. 라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상 반응, 국소 통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반려감이라든지 하는 면역 반응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서 조금 더 많이 보고를 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일단 좀 젊은 층일수록 좀 이상 반응을 좀 많이 느낀다.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 느끼는 면역 반응의 증상의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항체가 생기는 효과는 동일하다. 그것을 이제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다시 확인한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각 백신 간의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율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간의 이상 반응 보고율에 뭐 큰 차이가 없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르신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맞으시고 백신의 이상 반응이 없어도 항체 생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이상 반응이 생기셨다고 내가 또 좀 상대적으로 젊다 이렇게 또 자랑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젊은 층이실수록 이상 반응 호소하는 비율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국내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480명이라서 20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조금 확산세가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어떤 평균 확진자 수로 봤을 때 지난주보다 한 4% 정도 좀 감소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방역 지표 면에서는 특히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 약간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 밖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발생이 좀 많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N차 전파 감염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바이러스 확산 요인,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5월 달을 맞아서 이제 사람들의 간의 만남이라든지 종교 활동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좀 많아진 영향이 확산 요인으로 좀 될 가능성이 많겠고, 그다음에 이제 억제 요인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전 국민들께서 방역 피로감을 조금 극복하고 조금 더 방역 수칙 준수에 조금 더 동참하셨다면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확산 요인이 확산세로 갈지 감소세로 갈지는 좀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셨고, 실제 노래방, 유흥업소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이어서 이번엔 강원 춘천시에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춘천시는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필요한 단계죠. 특히 이제 이렇게 유흥업소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특히 이제 밀폐된 환경, 비말 전파가 더 잘 되는 환경이고, 또 비말 전파 행위, 마스크를 벗고 특히 뭐 노래를 하신다든지 이런 환경이 더 많이 유발이 되겠고, 또 이용하신 분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학조사 좀 어렵기 때문에 접촉자를 좀 빨리 찾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 중심으로 확산이 빠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대구, 울산 등지에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고, 춘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여부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유흥업소 같이 연결고리 바이러스 전파가 되기 쉬운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확산세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한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좀 제한하고, 또 그 밖의 시설도 또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 시간을 10시에서 5시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2단계 조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접촉이 의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빨리 검사하셔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좀 차단하는 노력들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프리 지역을 만들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방역이나 이런 걸 완화 좀 해서 공연 관람 이런 걸 하게 하자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세에서? 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조만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이미 이제 특히 어르신 대상으로는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2차 완료하신 분들끼리는 좀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소모임, 같이 마스크를 벗고 노래 교실이라든지 식사를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젊은층도 좀 많이 맞고 예방 접종률이 한 50% 이상 정도 된다면은 그런 프리존을 만들어서 그런 경제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비접종자에 대한 어떤 차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맞고 싶어도 좀 못 맞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만 따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조금 차별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접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접종을 맞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따로 그런 구역을 만드는 것이 그때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를 상대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서 나중에 좀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일부 좀 미접종자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을 따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하신 분들만 따로 그런 지역이라든지 존이라든지 활동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모범국으로 알려졌던 대만,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도 보니까 1%대여서요. 대만의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특히 해외로부터 유입 같은 것을 잘 통제하던 모범 국가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해외 유입 차단만으로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다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방 접종만이 국내 유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기존에 해오던 어떤 방역 수칙 준수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으로는 새로 지금 출현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보다 확산세나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좀 억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대만 같은 나라는 이제 섬나라고 또 이제 타이페이 중심으로 많은 인구 밀도가 모여 있고 또 고령의 어르신 비율도 많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확산된다면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고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사망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단 대만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좀 주는 교훈이 결국은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가지는 이런 전략이 좀 최종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출현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얼만큼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